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아침 공기가 선선한 가을입니다. 출발 새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IOC 총회에서 2020년 여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됐습니다. 1964년 이후 56년 만에 두 번째 개최인데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연달아서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올림픽은 인류 문명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작년 런던 올림픽은 무려 118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올림픽 특수는 없이 남은 건 쓸모없는 시설과 빚뿐이었죠. 1992년 바르셀로나는 61억 달러 빚을 남겼고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신축 경기장 등 시설로 인해서 시민 1인당 356만 원의 빚을 안겼습니다. 관광객도 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시대라 굳이 돈 들여 개최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작년 런던은 올림픽 기간 동안 유령 도시로 불렸습니다. 이제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개최국 경제의 저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일 월드컵 때 관광 수입이 12%나 줄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각국의 정치인들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게 업적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인천 아시안게임, 평창 동계올림픽 솔직히 걱정됩니다. 9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하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일본 내 반응, 3부에서 YTN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만납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스케 의원 제명안과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2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일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 마련합니다. 전우측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스케 의원. 이 뉴스 3주째 계속되네요. 지금 수사받는데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뭔가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이 공안당국 측에서는 진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 내용,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답답하긴 할 것 같고요. 수원지검 공안부 전담수사팀도 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3사람 조사 진행 중인데 이 사람들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 국가정보원이 이스케 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란 업무 이걸 적용하다가 여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죠. 평상시 못 들어보던. 저희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예, 일반인들은 그렇겠죠. 네, 이 형법 제93조를 보면 적국과 합세에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것도 사형 하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에 속한다고 하는데 6.25 이후에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문화된 법조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여적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 적국이 과연 어디냐 이게 이제 확실히 규정이 돼야 되는데 북한을 과연 적국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은 이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음모를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음모서를 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비용 카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예, 물론 예비용으로 청구하지 싶어요. 예비적으로 청구하지 싶은데 이 적국 문제는 한 10년 전에 대부분 판례에서 북한이 반국가 단체로서 적국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국정원에서 살펴본 것 같네요. 예, 북한 당국이 그런데 연일 이스케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죠. 어제도 동족 대결을 고취하는 파쇼 광란 뭐 이런 제목 기사에서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통합진보당 관계자에게 내란 음모 감투를 씌우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다. 그리고 이 북한하고 연결하려는 것, 이 연북 통일을 바라는 민심 요구에 대한 도전이고 대화 상대방인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난 6일부터 계속해서 연일 비난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 와중에 개성공단 정상화는 어떻습니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그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시 남북 간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인력이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그런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인력이 개성공단에 체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북한 그 정권 수립일이죠. 구구절.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면 이르면 내일 정도부터 관리위원회 인력 또 이 기타 이 시설 점검팀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체류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분석이고요. 예. 내일 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단 재가동 시점도 이 합의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지금 베트남에 체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이번 그 베트남 방문의 그 가장 핵심은 세일즈 외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관련한 그 얘기가 많이 오갈 것 같고요. 기타 그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참여 문제,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 FTA 추진 이것들이 이제 주로 그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호찌민시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쪽에 뭐 우리 동포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기도 한데 또 이 역사적으로 우리도 이 베트남하고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좀 계속 남아 있고 예.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이번에 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것도 현재 관심사입니다. 호치민시라면 과거의 사이공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해서 분당 주민들 반발이 아주 심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4일 그 분당구 서현동 한 건물을 임차해서 이제 이전을 했는데 이 새벽에 아주 기습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주민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그 입주 철회 운동에 지금 나섰습니다. 연일 지금 이제 항의를 하고 있고 뭐 서명도 받고 있고 이제 이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뭐 성남 보호관찰소 측은 그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하도록 하고 관리 형태도 가정방문 위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그렇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걸 신종 님비 현상으로 봐야 될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오가네요. 님비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국회 윤리특위가 이석기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19대 국회 개원 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여야가 오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6일 소수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이석기 의원 제명안은 민주당이 절차적 정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윤리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예, 다음 주, 참,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죠. 예, 이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이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당장 이번 주부터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이 시사를 한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결국 뭐 야당을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저는 봉쇄하는 야당 무시고
더 나아가서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국회를 벌인 게 아니라요. 원내외 병행투쟁을 얘기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도 참여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또 국회 윤리특위도 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선별적 합의를 했는데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구만요. 예. 네. 오히려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에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총 11건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을 심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우선 이 11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체로 이제 9건은 징계심사 안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5사람. 예. 5분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3분인데, 새누리당 의원 5분 중에는 그 중에 한 분은 2건이나 징계심사가 청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9건의 징계심사 청구권과 또 새누리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석기, 김재현 자격심사 안건 2건 합쳐서 11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안건이라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이석기 의원 그리고 네. 김재현 의원 두 사람이 그 자격심사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윤리특위가 왜 이 자격심사를 중단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질타가 많았습니다. 네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는데요. 네. 이게 제출된 게 지난해 4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중단되고 있었죠? 국회 윤리특위가 오랫동안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이유가 징계심사 안건 중에 저희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의 심사 징계 수위와 또 새누리당의 김태호 의원의 징계 심사 수위가 서로 차이가 좀 납니다. 두 분 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발언입니다. 예. 그런데 김태호 의원은 징계 수위가 낮고 이종걸 의원은 징계 수위가 높아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저는 두 분의 징계 수위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차별성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리특위가 공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떻든 국민 여론이 국회 윤리특위를 열어서 적어도 밀려있는 안건들을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늦게나마 윤리특위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김재현, 이석기 두 의원에 대해서 이 자격심사안이 그럼 이번에 함께 심사가 되면 네네. 예,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지금 자격심사는 네. 작년 총선에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 비례대표 경선 부정 건과 관련이 있는 예. 그런 심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자격심사 청구를 할 당시에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무혐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혐의가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건의 화급성이 조금 떨어진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심사를 하지 않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이제 윤리특위를 열어서 적어도 자격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네. 예, 근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네네. 그것은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네네.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불법인 것은 확인되었고 그게 관련자들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격심사를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인데 예, 그걸 특별히 미루고 있었던 것이 어떤 여야당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그동안에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좀 열어서 어쨌든 심사를 하자라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부정이 있었는가, 또는 지금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선 부정이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자격심사원과 별개로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헌법 수호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내란 업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요. 네네. 예, 이 제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자체만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은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예. 민주당의 주장은 보다 더 신중히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께서도 변호사이다시피 예. 사법 절차, 절차적 정의, 적법 절차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 수정헌법 5조로 적법 절차와 같은 것을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그렇게 선언해 놓고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석기 의원의 적어도 녹취록상의 발언은 심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사법국가, 적법 절차를 추구하는 국가인 이상은 적어도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의 결과를 보고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진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면에서 신중한 검토 사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렇더라도 이 적정 절차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요? 예, 네. 예, 예. 뭐 적법 절차. 예, 좋습니다. 네. 적정 절차. 저는 이걸 아까 수정헌법 5조를 말씀하시니까 듀 프로세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적법 절차로 말씀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때까지 네. 이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국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더라도 이 국회의원 자격이 정지되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네. 이 신분이 유지되니까 자료를 이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고 해서 네. 이제 국가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기우입니다. 예. 이석기 의원이 많은 양의 또 각종 부처에 그러한 어떤 서면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심지어 판사 출신인 저 박범계 의원조차도 예. 여러 부처에 국가정보원이나 이번에 저는 국정조사 특위위원회 한 사람이었는데 국가정보원이나 법무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등의 국가의 주요 비밀을 취급하는 기관 등에 이러저러한 많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전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많은 자료 요청을 했으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은 심지어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에게조차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석기 의원은 많은 양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이거는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기밀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 또 하나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찌되든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예.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려의 상위 개념으로 지금 우리 전원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정 절차, 저는 적법 절차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절차적 정의는 지켜가면서 적어도 심사든 또는 수사든 또는 재판이든 이러한 것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자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최소한 수사 결과가 발표돼서 소위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크린이 끝나고 수사 결과로서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내란 음모든 여직죄든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되면 판단할 일응의 기준이 예. 판단할 일응의 기준과 자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녹취록 하나뿐이지 않느냐. 녹취록은 또 상당한 정도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마는 어떤 예. 수사를 받고 있는 일방인 진보당 측에서는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또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소 단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소가 지나서 1심 정도가 끝나야 된다고? 저는 검토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는
적어도 기소 단계라고 1등은 그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것은 적어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이 부분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론 절차를 지도부와 또 다른 여타 의원들의 공론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여적죄를 적용하겠다, 네. 그걸 또 검토한다는 보도인데, 이 여적죄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뒷심이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은 뭐 국민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국회를 정말 33년 만에 내란죄의 음모, 선동 혐의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동의하게 했던 그런 중차대한 사안인데 충분한 국정원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과연 거쳤는지 상당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적죄라는 것은 적국과 합세에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 대한민국에서 이 죄명이 아마 적용된 사례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요. 6.25 이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25 이후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국가 단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 여적죄의 적국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간첩죄의 사례에서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간첩죄는 그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 행위 실행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간첩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가에 준하는 대법원 판례 해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적죄가 갖는 구성 요건의 특성, 즉 이것은 사형만 법정형에 사형만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관점에서 저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이 해산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이 홍문종 사무총장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해달라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째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 민주당은 적어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이석기 의원의 건으로 단식도 하고 지금 공동변호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의 발언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지 통합진보당의 적어도 이것이 당의 방침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당 해산이 가능하려면 뭐 아시다시피 정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아마 입증이 돼야지 가능할 겁니다. 이 차원도 정당의 해산 심판의 부분도 이석기 의원의 수사와 저는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야지 이 정당 해산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헌법 8조 사항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렇게 딱 직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석기 의원과 다수의 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른바 아로 조직원이라는 그 어떤 그 혁명 조직, 그 네. 불법 혁명 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된다면 그건 해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측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로라는 그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예. 구성원들이 진보당의 주요 당원들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유죄 가능성이 드러나야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우리 질문. 예. 진행자 하시는 분과 저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석기 의원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우리 정치인들이 사이 수사받을 때 묵비권 행사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묵비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피의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요. 예.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묵비권은 도구로 작용할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묵비권은 피의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붕계 의원이었습니다. 출발사 지금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8분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층 더 가을의 공기가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근길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상계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월릉나들목에서 중랑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파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도심 월계로 미아리 방면 창문 여중고에서 방순 시장 입구 구간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도 정체입니다. 동작대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입구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외곽 과천 쪽으로도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는 정체입니다. 남부순환로 경남 아파트에서 국립국악원 쪽으로도 이동 차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뉴스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먹는 수산물은 안전한가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인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산했던 수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과연 8기엔 이외에 지역 수산물은 안전한지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동국대의대 김믹중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인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는데요. 일본 전 지역 수입 금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8개인의 50개 어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다가 모든 수산물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스스로 금지하고 있는 것만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이 수출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제한하기 시작한 거죠. 충분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정부가 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8개 현이 후쿠시마 그리고 미야게 도치키, 이바라기, 군마, 지바, 이와테, 아오모리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11개 현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보도가 어제 쏟아졌는데요. 이 시각청이 내놓은 그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 검출 생산지 현황이라는 이런 자료를 보니 이 8개 현보다 더 많이 검출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홋카이도 현이나 도쿄 현, 에이메 현이고 심지어 동해 쪽의 시마네 현 수산물에도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정부의 조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조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왜 이 전체 지역이 아니라 8개인만 대해서만 전면 금지를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 일본산 수산물 중에 수입 금지된 게 불과 1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결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한 가지 조치를 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세슘이나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 측정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거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런 조치가 또 효과를 낼 수도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조치가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 잘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충분한 효과를 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실제로 수입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이제 다른 핵종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 기준이 없답니다. 지금 우리 국내 검사 기준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이 없다는 보도가 또 연달아 나왔어요. 그렇다면 정부 얘기도 거짓말 아닙니까? 기준치를 설정을 해놓질 않았죠. 예. 우리나라는 스트론튬, 플루토늄 기준치가 없습니다. 세슘과 요오드에 대해서만 기준치를 만들어놨는데, 어쨌거나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조사했던 결과를 요구를 하면 실제로는 못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게 효과를 얼마나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할 때 보통 톤 단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1kg만 세슘을 측정을 해서 거기서 세슘이 나오면 그런 걸 요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뭐 10,000kg, 100,000kg 이 중에서 1kg 정도를 조사한 것이 얼마나 그 전체를 대변할지 그런 것이 좀 의심되기는 합니다. 예, 이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 적도에서 올라온 난류가 후쿠시마를 통과한 이후에 오야시오 한류와 부딪혀서 또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홋카이도 이상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아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막상 살펴보니까 홋카이도에서 나온 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지금 아까 우리가 수입 금지한 8개인 중에 있는 지바현보다 무려 4배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학계나 언론에서 정부에게 다시 재검토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은 그냥 전면 금지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쭉 꾸준히 해왔었고요.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해주지 않은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일본산뿐 아니라 다른 수산물도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산까지 전부 사실 우리나라 근해는 오염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일본산 때문에 수산물 전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저 같으면 그렇게 일본산은 적어도 딱 끊어주는, 그렇게 하면 신뢰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그렇죠. 예, 문제는 우리 수산물 중에서도 이제 오징어떼 말이죠. 이 오징어떼를 어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바다를 통해서 북상했던 오징어떼 일부가 11월까지는 동해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징어도 위험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은 오징어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전수조사도 좋지만 일본산 수산물은 오염돼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이 또 안 믿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은 그냥 전면 금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일본산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산들, 국산 포함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샘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산은 금지하고 지금 현재 인력을 일본산을 이외의 다른 나라 산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부터 전면 금지가 되는 것이죠. 참 오늘부터 이제 8개인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들어온 것인지 어제까지 들어온 것인지 그걸 수산물 시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또 수산물 이외에 축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식약처가 이제 들어오는 것마다 건당 한 번씩이라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본산 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식약처가 후쿠시마 핵사고 난 이후에 지금 가공식품에 대해서 꾸준히 방사능 측정을 해왔었는데 예. 그 결과를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서 그 사이에 측정했던 결과들 보면 가공식품이니 뭐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부 적합으로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참 힘들고 방사능이 나왔다는 건지 안 나왔다는지 모르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총리 지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예. 8월 5일부터는 측정한 것을 공개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왔으면 몇 베크렐 나왔는지 이게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2년 반 동안에 얼마나 내놨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예. 사실은 이제 충분히 측정을 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를 해줘야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판단할 근거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식약처는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 총리는 처음에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얘기하면 헛소리 괴담이라고 말하신 분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 막혀 했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기준을 킬로그램당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100베크렐이라면 어느 정도 방사능이 포함된 겁니까? 예, 베크렐이라는 것은 이제 1초에 몇 개의 핵붕괴가 일어나냐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100베크렐 하면은 100베크렐로 오염된 식품 1kg 중에서 1초에 100개의 핵붕괴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음식 1kg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1초에 100개의 핵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예. 2초에는 2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게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고 이제 너무 정부가 많이 홍보를 해놔서 예. 국민들이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합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골라 먹어야 돼요. 예. 방사능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고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오염된 음식 먹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안전기준치, 의학적인 안전기준치는 없습니다. 예. 교과서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피폭령하고 암 발생은 그냥 정비례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피폭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 할 수 없이. 예. 무조건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하고는 거리를 멀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기준치 따질 것 없고 방사능이 예. 있냐 없냐 따져서 없는 것만 골라 드셔야 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 중단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세슈만 하더라도 반감기가 30년이라는데요. 예, 지금 목표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안 되게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방사능이라는 것은 한번 오염이 되고 사고가 나버리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산 수입을 금지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금지할 거냐? 예.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태평양 오염도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예.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의대 김익준 교수였습니다. 출발사 지금 2부였습니다. 뉴스 듣고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